여러분 안녕. 나는 정아쌤이고 오늘은 우리 물감과 색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평소에 많이 봤던 이 색상환, 색상표, 우리 먼셀 아저씨가 만든 이 색상환. 색깔 너무 예쁘고 그라데이션도 너무 잘 돼 있고 한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일반 물감에서는 이런 색상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한 수채화 물감으로 색상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맞게. 자, 어때? 우리가 보던 이런 예쁜 색깔하고 수채화 원색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원셀표를 잠깐 집어넣고 이 수채화 원색을 가지고 만든 색상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색깔 요 세 개. 빨강, 노랑, 파랑. 이거를 색상표에서는 1차 색이라고 해요. 왜 1차 색이냐? 얘네들은 다른 물감을 섞어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순수 원색의 색이기 때문에 1차 색이라고 불러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쓰는 물감에서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 얘네들은 다소 우리가 생각하는 색깔보다 어둡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포스터 컬러로 대체를 한다든지 조금 더 맑고 예쁜 색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 어쨌거나 이게 1차 색이라는 거. 다른 물감을 섞어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순수한 색이라는 거를 알고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물감을 섞어서 색을 만드는 것도 함께 할 텐데 세 가지 색이 가장 기본이 돼서 다른 물감들이 섞일 거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 원재료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세모를 놨을 때 생기는 요 세 가지 색. 요 세 가지 색을 우리는 2차 색이라고 불러. 2차 색. 2차 색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1차 색 요 세 가지 색에서 요 노랑, 파랑, 빨강 세 가지 색에서 파생된 색깔들을 2차 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2차 색들은 어떻게 이 세 가지 색들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깔들이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남아있는 다른 색깔들. 이제 이 친구들은 우리가 3차 색이라고 불러. 1차 색과 2차 색을 혼합해서 만들어진 색깔들을 3차 색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이제 그걸 알았으면 이걸 잠깐 치우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명도표를 새로 만들어 왔어. 우리가 쓰는 물감으로. 자, 색이 존재해서 우리 눈에 보이려면은 우리 빛, 뭐 가시광선 이런 게 뭐 반사가 되고 흡수가 되고 뭐 그런 거는 우리 기본 과학 시간에 다 배웠잖아. 그럼 빛이 있어야지 이런 색깔이 보여. 근데 물체가 빛을 받으면 명암이 생기지. 그러면은 그 노란색 물체라고 해도 그 노란색 물체가 빛을 받으면은 밝은 노랑부터 어두운 노랑까지 명도가 다른 노란색이 생긴단 말이야. 그걸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명도표를 우리가 보고서 노란색이 밝으면 어느 정도고 어두우면 어느 정도가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울트라 마린 색을 가지고 빛을 많이 받아서 밝아졌을 경우와 빛을 적게 받아서 점점 그냥 그림자에 파묻혀서 어두워졌을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 색상표를 다시 만들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원색을 가지고 밝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려면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거야. 뭐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타라고도 할 거고 도색을 섞으라고도 할 텐데 둘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서 이 색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밝아지려면은 화이트를 섞어주면 좋고 어두워지게 만들려면은 블랙을 섞어주면 좋아. 그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어두워질 때 이 블랙을 섞는 거는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나 이런 밝은 난색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을 섞으면은 약간 녹색이 나와. 너희가 원하는 어두운 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색을 섞는다는 개념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배운 그런 색감과 명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조색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개체 연습 한 번씩 해봤을 거야. 뭐 미술 인제 시작한 친구들은 아마 거의 뭐
이런 거 정도는 해봤는데 자연물은 아직 손도 못 대봤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스케치는 해도 색깔 칠할 때 어떤 색을 섞어야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오늘 그걸 해결을 해보자. 자, 먼저 나무 집게. 자, 개체를 받았어. 색칠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 나무 집게가 이 색상화, 원색 색상화 안에서 어떤 색깔에 가장 가까운지를 파악을 해. 자, 보자. 노란색과 오렌지 사이에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먼저 어떻게? 노란색하고 오렌지색을 섞어줘야겠지. 한번 섞어보자. 자, 근데 문제는 이 색깔에서 어떻게? 조금 더 명도가 밝아. 명도가 밝아지려면 어떻게? 화이트를 타줘. 자, 명도는 밝아졌는데도 밝아도 너무 밝아. 근데 잘 보니까 우리 물감 중에서 노란색하고 오렌지 사이인데 조금 더 명도는 밝고 채도가 다운된 색깔이 있네. 자, 오커. 여기다가 또 오커를 한번 섞어보자. 색상원에서 원색에 가까운 색과 우리 파리트에서 물체의 색과 가까운 색을 섞었더니 조금만 섞어볼까? 섞었더니 자, 이제 뭔가 비슷한 색감이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얘는 이 색보다는 채도가 좀 낮아. 그지? 그리고 이것보다 채도를 낮추려면은 우리가 화이트를 많이 섞어서 파스텔 톤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도색을 살짝 섞어보자.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한번 섞어보자. 자, 이렇게 섞었더니 색깔이 어때? 톤 다운이 확실하게 되면서 조금 더 집게와 비슷한 색이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 이 색깔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 네, 나무 집게와 유사한 색이 만들어졌어. 근데 문제는 밝은 부분은 이렇게 칠하면 되는 걸 알겠는데 어두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지?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색깔과 가장 유사한 색을 팔레트로 찾아봐. 이제 브라운 중에서 조금 더 어두운, 확실하게 어두운 브라운을 섞어볼까? 이렇게 근데 얘가 명도와 채도가 너무 다운이 되면서 뭔가 색깔이 칙칙해 보이지. 그럴 때는 다시 얘가 색상환에서 아까 본 색상환에서 가장 가까운 원색을 조금 더 섞어줘. 이렇게 섞어주면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만들 수가 있지. 우리가 이런 색감을 볼 때 처음에 얘는 노란색과 오렌지색의 중간이야 라고 느꼈지. 근데 여기다가 명도가 더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밝은 명도일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뭐 보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런 오렌지색, 노란 오렌지색보다 어두운 뭐 오커나 엄버나 이제 이런 색을 이용을 해서 명채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사물을 칠할 때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이 사물이 색상환에서 어떤 색깔에 가장 가까운가, 그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명도와 채도를 조절을 해주면 우리는 사물의 색깔을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나머지들도 색감을 만들어 볼까? 자, 이 박스는 색상환에서 어떤 색깔에 가장 가까울까? 자, 아까 집게와 마찬가지로 노란색과 주황색에서 조금 더 브라운기가 돌고, 그러니까 명도가 더 낮고 채도도 조금 더 낮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 이 색도 만들어 보자. 아까 집게 만들어 놓은 색깔을 응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색과 이 색이 조금 더 어두운 색이 필요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브라운을 어둡게 만들 때에는 바이올렛을 섞으면은 조금 더 예쁜 어두운 브라운을 얻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살짝 붉은기 도는 색을 표현을 하려면은 만들어 놓은 어두운 색에다가 붉은 브라운을 섞으면 색 만들기가 쉽겠지. 그 다음은 우리 이번 수시 서울여대 공예과에서 나왔던 오렌지. 아마 이거 오렌지가 나와서 당황한 사람이 많을 거야. 오렌지를 조금 까맣게 그리거나 브라운으로 그린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 오렌지는 누가 봐도 색상원에서 밝은 오렌지색, 어두운 오렌지색의 중간이야. 그치? 근데 이거 구의 덩어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자꾸 까매졌을 텐데, 우리 보통 오렌지 이 색깔 이걸로 많이 깔아. 그치? 이제 여기서 다음 덩어리 넘어가는 게 문제야. 그게 어려운 거지. 자, 노란색의 어두움은 있잖아. 노란색의 어두움은 블랙이 아니야. 노란 개체의 덩어리는 블랙이 아니란 말이야. 어두운 노란색이 되어야지. 그리고 점점 브라운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 아까 팁을 줬지. 어두운 브라운을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바이올렛을 섞으라고. 이 색 구성이 오렌지 덩어리의 색 구성이 돼야 되는 거야. 블랙 덩어리가 아니라. 그 다음 우리 예쁜 복숭아를 칠해볼까? 자,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우리 색상원에서 어떤 색깔에 가장 가까울까? 자, 노란 빛깔도 보이고 색상원에서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한 중앙쯤에 있는 색깔이 복숭아의 이 색과 가장 가까울 거야. 근데 이 색보다는 어때? 명도가 굉장히 밝지. 또 색깔을 만들어 보자. 빨간색과 보라색. 여기다가 명도가 밝으니까 어떻게? 화이트. 근데 보라색이 너무 강해. 뭔가 이런 따뜻한 분홍색이 아니라 차가운, 이게 뭐지? 모브 색깔인가? 이런 게 나오고 있어.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노란색을 조금 섞어보자. 그리고 보라기보다는 핑크기가 더 많이 도니까 우리가 핑크색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아. 거의 색깔은 비슷해지고 있네. 완전 핑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렌지도 아니고 그 중앙에 있는 색이 복숭아의 밑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복숭아를 떠올렸을 때 딱 드는 게 복숭아는 분홍색이야, 이걸 많이 떠올리지. 왜냐? 복숭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색이 분홍색이기 때문에. 그럼 분홍색은 어디에 가까워? 레드에 가깝지. 그래서 이 밑색에다가 레드를 타주는 거야. 자, 어때? 복숭아색하고 비슷한 색깔이 나왔지.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이름처럼 색상원에서 파란색에 가깝지. 자, 그럼 또 파란색을 만들어 보자. 자, 우리가 파리트에서 파란색 종류 굉장히 많은데, 자, 나는 일단은 조금 더 보랏기가 도니까 피콕에다가 바이올렛을 섞어볼게. 그리고 밝은 부분, 바이올렛과 피콕을 섞은 이 색보다 블루베리의 밝은 부분의 명도가 더 높아 보여. 그럼 어떻게? 화이트. 화이트를 살짝만 섞어보자. 보니까 조금 더 파란기가 도네? 그럼 어떻게? 피콕을 조금 더.
블루베리의 밝은 부분과 비슷한 색상이 나왔다. 그럼 이제 또 이 색상을 어둡게 만들어야 우리가 덩어리를 잡을 수가 있겠지? 피코과 바이올렛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두워? 바이올렛이 더 어둡지? 그럼 바이올렛을 베이스 색에다가 조금 더 타주고, 자, 얘를 어둡게 만들어야 돼. 우리 아까 했던 거 거꾸로 생각해보자. 아까 전에는 브라운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보라색을 탔어. 그럼 이 보라색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브라운을 좀 섞어야겠지. 자, 물감의 적정한 농도가 나올 때까지 두 가지 색을 섞어보자. 두 가지 섞다 보니까 조금 레드기가 도는 브라운을 섞다 보니까 바이올렛이 너무 강해졌지. 블루베리는 이제 사진을 다시 보니까 어때? 파란기가 조금 더 강하지? 그러면 얘가 명도가 낮아야 해. 그럼 어떻게? 어두운 파랑을 섞어줘야 돼. 뭐 인디고나 프러시안이다. 이렇게 해주면 또 블루베리의 색깔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 이제 우리 그대로 되고 있다는 그분의 고무장갑.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번 명지대 패션 디자인과 실기 90% 거기서 수시 문제로 나왔었지. 고무장갑하고 뭐가 나왔어? 와인 오프너 나왔었지. 근데 아마 이 고무장갑도 굉장히 칙칙하게 칠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자, 다시 색상표를 보자. 고무장갑의 색상은 이 색상원에서 어떤 색깔이 가장 가까울까? 뭔가 이 진한 오렌지하고 레드하고 요 사이일 것 같아. 여기다 바이올렛 살짝, 거기다 명도가 밝지, 뭔가 색깔이 탁해 보여. 그럼 어떻게? 화이트를 섞어야 돼. 색깔 만들어보자 이제. 이거 영상 그냥 보지만 말고 너네가 이렇게 사물들 사진을 가지고 선생님처럼 잘라서 붙인 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들 그대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나오기도 하거든. 그럼 어떻게? 내가 평소에 사물들의 고유색에 대해서 연습이 돼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핑크색을 만들었는데 살짝 보라기가 돌아 보여. 그러면은 보라색을 섞어도 되고 초록기를 섞어도 돼. 그냥 보라색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서 만들어진 색깔이니까. 고무장갑의 밝은 부분의 색깔이 만들어졌고, 이제 어두운 부분을 칠해야 되는데, 자, 그림자가 진 부분의 색깔 한번 관찰을 해보자. 어떤 색을 섞어야지, 이 베이스 색에다가 어떤 색을 섞어야지 색이 만들어질지. 크림슨을 섞어볼까? 조금 더 레드에 가까운 색이 보이고 있지, 어두운 부분에서는. 이제 사진의 고무장갑과 비슷한 색상이 만들어졌고, 다음 대망의 금붕어. 우리 금붕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색을 많이 떠올릴까? 저는 빨간 금붕어, 금색 금붕어 이런 색깔들 많이 떠올리지. 우리 실제로 이런 물감으로 금색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 우리가 아는 그 황금 그런 거 못 만들어. 그럼 금색이 이 색상원에서 어떤 색에 가장 가까운가 그걸 알아야 되지. 어떤 색에 가깝니? 금붕어의 금빛이 노란색, 그지? 그다음 이런 빨간 부분은 밝은 오렌지에서 레드까지, 그지? 그 대부분의 반사광을 살짝 보니까 얘가 비늘 때문에 좀 빛이 나잖아. 반사광의 색상을 보니까 얘는 또 그린 쪽에 가까워. 그 색깔을 만들어 보자. 아까 만들어줬던 노란 색깔 요거 이용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화이트 살짝만 타볼까? 아니는 말고. 이렇게 탔으니까 금붕어에 보이는 반짝반짝한 노란색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을 만들어보자.
우리가 물감이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 근데 그 브랜드별로 차이가 제일 큰 게 이 레드거든. 포스터 이거 브랜드 언급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같은 경우는 레드가 명도가 좀 낮은 편이야. 근데 물감 같은 경우에는 그 퍼머넌트 레드가 또 굉장히 채도가 쨍해가지고 또 예쁜 레드가 나오고. 근데 굳이 여러 가지 브랜드를 구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레드의 채도를 어떻게 올려주느냐. 오페라 이거 잘 안 쓰지. 레드에다가 오페라 섞잖아. 거기다가 오렌지 살짝. 그럼 굉장히 쨍한 레드가 나와. 확인해 볼까? 굉장히 쨍하고 예쁜 레드가 나오게 돼. 이제 반사광이 들어가는 색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 살짝 그냥 그린기가 돌 뿐이야, 그지? 완전 그린색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란 색깔 그린을 섞어줘야 돼. 아까 만들어뒀던 노란색 베이스에다가 그린을 섞자. 확인해볼까?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닌 색깔이 나왔어, 그지? 여기다가 이제 어두운 부분에 보니까 조금 갈색도 도는 것 같아. 그치? 노란색과 갈색이 섞인 색깔 같아. 그럼 또 여기다가 올리브 그린을 섞어주면 종을 섞어야겠다. 섞어주면 색깔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개체를 그리고 물감을 조색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색상환 이걸 기억을 해야 돼. 이 개체들이 색상환에서 어떤 색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색상에서 명도는 어떻고 채도는 어떠한가, 그게 파악이 되면은 물체의 색깔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 미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물감 조색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평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봐. 그러면은 물감 섞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야. 이제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이제 묘사도 하고 완성작도 만들고 그림 실력이 많이 늘어갈 테니까 항상 노력하고 연습 많이 하고. 그리고 아마 인제 미술 시작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야. 이제 고2인데 늦게 시작하고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색깔 많이 섞어보고 칠해봤으면 좋겠어. 항상 물체의 고유색을 고민하는 것. 이 물체의 고유색이 색상환에서 어떤 색깔과 가장 가까운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게 조색의 첫 번째야.